임제의 원생몽유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제의 원생몽유록이라는 것은 일단은 몽유록계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문학에서 꿈의 존재, 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몽유록계 소설은 이 꿈을 꾸기 직전에 어떤 임몽 단계라고 하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어떤 현실 불만적인, 현실 비판적인 의식을 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굉장히 우의적인 작품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어요. 이 원생몽유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데, 임제는 조선 중기의 그 문인이거든요. 1549년 정도에 출생해서 16세기를 살다가 1580년대에 돌아가셨고, 전남 나주 출신이에요. 굉장히 그 뛰어난 문인이자 또 정치가였기도 했던 조선 중기의 문인인 임제가 원생몽유록이라는 작품을 지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몽유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몽유록이라는 이 소설은 그 전통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수성공 몽유록도 있고, 또 구운몽도 있고, 조신의 꿈, 조신몽도 있고, 숱한 위대한 문학들은 꿈을 소재로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꿈이라는 게 인간의 무의식을 담은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서사 전개가 암시가 되고 또 복선 역할도 해요. 꿈을 통해서 암시를 받고 또 실현되어 나가기도 하죠. 자, 그만큼 이제 몽유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의식적으로 문제를 가진 그 몽유자가, 꿈을 꾼 사람이 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를 심화시켜 나가기도 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임몽 단계에서 꿈을 꾸기 직전에 문제의식을 가진,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현실에 그 불우한, 현실에 소외됐던, 현실에 울분을 가졌던 사람이 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마음껏 울분을 토해냄으로써. 그런가 하면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그냥 갈등의식이 그대로 연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생몽유록은 그 단종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임금에 올랐다가 그것을 엿보고 있던 그 자기 삼촌이, 세조죠,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쳐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었던 적장자인 단종을 제거하고 숙부가, 수양대군이 자리에 올랐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단종을 옹호했던 이른바 사육신 있지 않습니까? 사육신, 죽은 6명의 충성스러운 신하, 그리고 살아서 계속 단종을 옹호했던 그 충신들, 생육신이라고 하죠. 김시습 같은 사람도 생육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울분,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임제가 조선 중기 때 소설 속에 담아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몽유자인 원자어가 이 현실의 울분을 품고 소외된 원자어라는 사람이 꿈을 통해서 마음껏, 꿈속에서 이제 단종을 만나죠. 단종을 섬기고 있던 사육신들을 만나죠. 그래서 마음껏 울분을 통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어떤 문제의 해결의식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실의 갈등의식이나 비판의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끝나요. 그리고 논평자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논평자가 등장하는 몽유록도 있고 논평자가 없는 몽유록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해월거사라고 하는 논평자가 나타나서, 선인 선과, 선인은 선한 과보를 받고 악인 악과, 악인은 악한 과보를 받는다던데 왜 하늘의 이치는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탄함으로써 끝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역사적인 불만, 현실의 비판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자, 이러한 몽유록계의 소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깨달음에 얻지 못했던 주인공이 그 꿈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강몽,
꿈을 깬 이후에는 새로운 달라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구몽이에요. 그리고 조신몽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신의 꿈. 세상이 허망하고 한바탕이 꿈이다. 이걸 알고서 새로운 삶의 태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몽유의 소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 중에서 원생몽유록은 강몽 이후에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논평자가 드러난다는 특성이 있다. 이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몽유록계 소설은 그만큼 역사의식이나 불우한 삶의 주인공들이 그 울분을 토해내는 그런 양식이고, 우의적이고 간접적으로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의식을 담기에 적합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까치전도 했지 않습니까? 까치전도 정면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조선 후기에 그 향촌사회의 어떤 그 탐관오리, 무능한 관리자들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우의적으로 빗대어서 훌륭하게 형성해낸 소설이잖아요. 바로 이 작품도 그러한 종류의 정치와 어떤 현실 비판의식을 담은 소설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면은 흥미가 점점 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편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꿈을 통해서 현실 문제의 해결이나 깨달음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꿈을 꾼 몽유자가 그 달라진 현실 태도라든가 달라진 어떤 인식체계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걸 꼭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꿈속에서 만나는 인물, 그 임금은 단종이고 꿈속에서 만난 그 야복을 입은 그 사람들은 다 사육신들이라는 거, 충신들이라는 거. 그리고 꿈속에서 복권을 쓴 사람하고 임금하고의 그 갈등, 약간 의견의 대립이 있어. 이런 것은 심각한 갈등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의견 대립, 그리고 현실 비판 의식을 세조를 비판하기 위한 문학적인 구성 양식이다. 이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강의를 들어나가면 훨씬 흥미롭고 핵심적인 요소를 찾아 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학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인생은 곧 꿈이다. 한바탕의 꿈이다. 뭐 들국화의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후회 없이 꿈을 꿨다고 말해요.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원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잠들어 있는 상태, 원래 무의 상태에서 잠깐 꿈을 꿨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어떤 그 깨달음이라든가 현실 불만 사건에 대한 암시, 여러 가지 역할을 담고 있는 문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꼭 여러분들 정리를 잘하고, 제가 이제 EBS 지문하고 제가 또 동원한 새로운 지문,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의 잘 들으시고 핵심 정리하고 틀림없이 전부 다 맞추는 전략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화면 보면서 핵심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원생몽유록이고, 이 원생이라는 게 원자허라고 하는 이 몽유자,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꿈속에 돈 잃었던 것을 기록했다. 임제, 조선 중기, 그러니까 16세기의 중반부터 이제 말기까지 살았던 위대한 문학가죠. 한문 소설입니다. 번역을 한 거죠. 자,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해제 잘 보세요.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 조선 중기에 몽유록계 소설이고 역사와 현실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현실 비판적인 관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꿈을 통해서 우의적으로 그 속에 담았다 이거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니까 역사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우의적으로 대화와 행위를 중심으로 인해서 인물들의 성격도 암시가 돼 있고, 암시입니다. 암시. 주제의식도 간접적으로 담았다. 특히 단종을 다시 임금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다가 죽은 사육신들이 꿈속에 등장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원자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생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단종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충신이죠. 꿈속의 왕은 단종이고 꿈속의 인물들은 다 그 충신들, 사육신들이라고 봐야죠. 꿈속의 무인은 그 진짜로
단종의 포기를 꿈꿨던 씩씩한 무인, 유흥부를 뜻합니다.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꿈속에 나온 사람들은 충신들이다. 특히 그 진짜 칼을 쓰는 무인도 있다. 유흥부다. 복권순자도 역시 현실 비판의 충신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의 요순우탕 내의 임금에 대해서 임금이 잘못됐다.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복권 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임금은 이 단종이죠. 단종은 그렇지 않다. 그 임금을 둘러싼 신하들이 문제다 해서 의견 대립이 나오는데, 복권 쓴 사람이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갈등 대립까지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복권 순자가 수용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몽유록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꿈을 들어가기 전에 꿈을 꾼 상태, 강몽 상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깨달음이라든가 해결의 과정도 있어. 근데 요건 조신이나 구몽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현실의 문제의식이나 갈등 고뇌가 그대로 그냥 강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생몽유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조심해야죠. 아는 게 중요하죠. 그 현실 갈등이나 울분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강몽 이후에 몽유자나 논평자가, 몽유자 외에 논평자가 등장을 해. 해월가사가. 여기서는 몽유록, 원생 몽유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논평자가 등장하지 않은 몽유록도 있단 말이야. 문학 속의 꿈 같은 거 중요하다. 자, 줄거리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니까 원자라는 사람이 꿈을 꿨다가 현실에 불호하고 불만을 가진, 비판의식을 가진 비분관계의 선비인 원자가 꿈을 꿔서 꿈속에서 그 충신들, 사육신들을 만나고 단종도 만나고 울분을 토로하다가 꿈을 깬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 현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인생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뀐 게 아니다. 또 현실의 갈등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그냥 현실 비판이다 이거죠. 울분 토로다. 자, 제시문을 잠깐 한번 보죠. 자, 보면은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제공하는 이 제시문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자, 원자라는 사람이 있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절개야.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분관계형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는 지사적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시 말해서 민족이라든가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더 개인의 삶보다 더 중시하는 인물을 지사적 인물이라고 하고,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비분관계라는 말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슬퍼한다 이거예요. 슬플 비. 분노한다. 근데 무슨 일에 분노하냐면은 공적인 일이야. 뭐 사적인 이익, 네가 나의 약속을 어겼다, 나쁜 X, 이런 건 비분이 아닙니다. 공적인 일에 분노하는, 그리고 관계, 그것도 이제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관계, 화가 나면서 슬퍼하거나 분노한다. 공적인 일에 비분관계형 인물이다. 원자어는. 자,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비분관계형 인물이다.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못하고 여러 번이나 과거에 극제하지 못했어. 그 불우한 인물이죠. 현실에 소외된 인물이죠. 가난했어. 그래서 밭을 갈았지만, 그리고 돌아오면은 독서도 했던, 굉장히 소외되고 불우했지만 학문을 좋아하는 비분관계형 절개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원자라는 인물은 이제 작품을 통해서 보면은 살아서 굉장히 단종을 끝까지 추구하는 어떤 올바른 충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역사책을 읽다가 왕조가 망하여 운명이 다하는 것에 이르면 책을 덮은 후에 흐느껴 울었다. 비분관계다 이거죠. 마치 자신의 힘이 모자라서 나라를 구하지 못한 듯 안타까워했다. 비분관계형 지사다. 자,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야겠지? 비분관계형 지사형 인물이다. 지사적 인물이다. 어느 날 책상에 기대서 잠이 들었단 말이야. 이게 인몽 단계입니다. 인몽. 꿈속으로 들어가다.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면서 날아오른 거야. 이제 꿈속의 일입니다. 이게 꿈이야, 꿈. 이미 꿈속에 들어온 거야. 신선이 된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강언덕 위에 머물렀는데 이 공간이 나오잖아. 꿈속에 지금 몽유하고 있는 거야.
꿈속에서 논인다. 이 유자가 논일 유자란 말이야. 유희, 논인다. 꿈속에서 논인다. 지금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강원도 위에 머물렀지. 밤이 깊어. 시간적 배경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 꼭 잡아야 돼. 숨을 죽이고 세상은 맑고 고요해. 달빛은 아름답고 바람 나오죠. 자연물들 이런 거 자연물들 나오죠. 삶의 시 울리고 스쳐 지나고 있고 이슬 단풍잎에 호련히 눈을 들어서 소리를 내서 시를 읊었어. 이제 이 삽입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에 들어갈 내용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몽의자인 원허자가 꿈속에서 울분을 품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시가 즐거움이라든가 어떤 풍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뭔가 우울하고 뭔가 슬프고 이런 내용이겠잖아. 그죠? 이것은 분명히 장사의 언덕이라 달빛은 님은 어디 있나요? 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대응을 시키면 1대1로 대응을 시키면은 바로 자기의 숙부 때문에 임금에서 쫓겨난 단종을 의미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가 나왔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에 자 여기에 보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이제 좋은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들 기본 문제입니다. 여기 4번에 보면은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러니까 대상의 감정을 이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물 슬프다, 나도 슬프다, 나도 슬프다, 자연물 슬프다 이런 감정이 옮아가야 되고, 비유나 의인화가 비유예요. 이런 기법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슬프고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면은 이슬 내린 강물은 맑고 고요한데, 이건 뭐 틀렸다 맞았다 할 수가 없죠. 흔들리는 내 마음, 갈대와 같구나. 근데 흔들리는 내 마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갈대와 같구나 이런 비유는 있는데 비유 중에서 의인화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의인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체인데 사람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저 갈매기가 웃는 것 같구나. 웃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의인화가 안 돼 있단 말이야. 비유 중에서도 의인화니까 이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밤새 고요히 흐르고만 물길은 차디찬 내 마음은 막힌 듯 흐르지 않구나. 이건 의인화가 없잖아요. 이것도 의인화 없죠. 3번에 강물은 흐느끼지만 강물은 흐느낀다. 이거 의인화죠. 바람은 즐거우면 안 돼. 원하는 사무친다. 흐르지 않고 갈 때도 우는구나. 사람처럼 울죠. 슬프죠. 의인화했죠. 이게 답이란 말이야. 이슬과 단풍, 계절의 흐름, 마음 둘 곳 없는 나는 정처없이도 없는 의인화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해서 잘 보시고, 자 이제 가면서 그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우울하게 시를 읊었어. 자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서 아름다운 사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야복에 복권을 썼어. 허름한 복장이죠. 눈썹이 아주 빼어난 사람이고 그런 자의 앞에서 와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 인물이 아닙니다. 어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십니다. 전하께서 임금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은은 깜짝 놀랐겠죠. 원자은은 물귀신이 아닌가 멍하니. 그러나 그의 얼굴이 준수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칭찬했어. 그러니까 갈등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거 조심해서 잘 보고 인물 간의 관계. 자은은 걸어갔어. 이제 공간에 이동을 하죠. 벼슬아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다 사육신들이겠죠. 임금을 모시고 있어. 그들은 용모가 당당하고 늠름했어.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들이야. 충신들의 모습이야. 부탁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고아도 부탁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야. 자의가 그들은 오는 걸 보고 일정이 마주 나오고 문안을 여쭙고 왕에게 나아가서 각자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맨 끝에 앉았는데, 자의는 어떻게 된 영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안해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안 돼가지고 꿈속에서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임금하고 이러한 여러 명의 긍정적인 인물들을 봤음에도 불안하잖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내 항상 그대의 꽃다운 지조를 그리워했다. 이 아름다운 밤에 만났으니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고 고금 국가의 흥망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복권 쓴이가 이제 탄식하면서, 자, 요 부분이죠. 옛날 요순우탕 이 임금들인데 성인들이죠. 죄인이다. 깠어. 그들 때문에 옛세상의 여우처럼 아양을 부려서 임금의 자리를 뺏은 자가 선의를 빙장해서 임금 왕 자리를 물려준다는 뜻이야.
왕자리를 물려준다. 이걸 핑계를 대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서도 정의를 외쳤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부정적인 인물들이죠. 왕위를 계승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말하자면 왕자리를 빼앗았다는 말이야. 임금을 쳤다. 왕자리를 부정하게 빼앗았다. 이런 정의를 외쳤다 이거죠. 잘못된 정의죠. 잘못된 정의를 외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의를 외치게 한 것은 바로 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한 거야. 그러니 이 네 명의 임금이야말로 도덕의 시초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임금이, 왕이, 이게 단종이 되겠죠. 단종이 얼굴빛을 바로잡고, 아니다. 경은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명의 성인이 무슨 허물이 있겠냐. 그들을 빙자해서 핑계하고 핑계를 대서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잘못된 신하들 때문이다. 잘못된 신하들이 문제지 임금은 잘못이 아니다. 그놈들이 도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복호순이가 이 의견의 대립, 갈등 관계에 있다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가 불평이 쌓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의 대립이 끝까지 치달으면서 주제의식을 표출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물 간의 복구순이와 이 임금 사이에 치열한 갈등, 극단적인 대립,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이제 이런 거 잘 봐야 돼. 임금의 탓이 아니다. 극단적 대립이 아니다. 이 왕의 견해를 수용한 거지. 그러자 임금은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 귀한 손님이 원자어가 되겠지. 왔는데 다른 이야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어찌 그냥 보내겠느냐. 술을 사오게 하고 취응 이제 즐기면서 왕이 흐느껴서 울면서 남몰래 원한을 풀어보자. 우리 전부 다 울분을 토로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단종이란 말이야. 단종. 자기도 임금에서 쫓겨났잖아. 그래서 기이한 사내가 뛰어 들어왔는데 무인이야. 이게 이제 유흥부입니다. 사육신 중에 무인. 키가 크고 용맹이 뛰어나고 그 늠름한 모습.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다섯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애답다 썩은 선비들아. 이게 이제 사육신 중에서 문인들이다 말이야. 문인들. 성산문 같은 사람이 빨리 거사를 일으켜서 저 단종을 내쫓은 수양대원을 죽이자. 1차 거사를 했는데 성산문이 반대를 했거든. 그러다가 실패로 끝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인들을 비판하는 거야. 이 문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인이단 말이에요. 무인. 이 무인 유흥부가 이 썩은 선비들아 무슨 대사를 꾸몄단 말이냐. 너희들과 함께 칼을 뽑아서 노래를 불렀어. 굉장히 그 울분을 푸는 무인이죠. 그러니까 이 무인이 지금 문인들과 여기서 대립 갈등의 의견을 가지고는 있는데 극단적인, 말하자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치열한 갈등 의식을 통해서 뭐 주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사육신들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거사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거사에 실패한 그 과정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뭐다? 충신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노래 이제 바람이 쓸쓸하여 이파리 지고 물결 찬데 굉장히 음울한 분위기죠. 칼 안고 휘파람 부니 북두칠성 기울었구나. 하강의 이미지야. 이런 이미지들 잘 보고 살아서 충성하고 죽을 바에는 죽은 뒤에는 굳센 혼으로 마음의 품이 어찌 강에 비친 한 조각 둥근 달과 같겠는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의식을 노래했단 말이야. 그래서 구름은 슬픈데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 다 흩어졌어. 꿈이 깬 거죠. 바로 이제 강몽이란 말이야. 강몽. 꿈을 깼죠. 그러고 나서 이 꿈 이야기를 해월거사가 듣고서, 해월거사가 한 이야기야. 옛날부터 인구가 신하가 다 모두 어둡고 흐려서 끝내 나라를 엎은 일이 많았다. 잘못된 임금과 신하들이 많았다. 근데도 임금은 현명하고 여섯 신하도 모두 충성스러운 선비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종과 뭡니까? 이 사육신, 꿈속에서 만났던 생육신, 이 충성스러운 사육신, 생육신, 그 다음에 단종을 칭찬하는 것이단 말이야. 이게 이제 현실 비판 의식이죠.
어찌 이처럼 임금이 나올 수 있게, 어찌 이처럼 나올 수 있으며 어찌 이처럼 충성스러우신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멸망의 화가 닥쳤으니 참으로 참혹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훌륭한 선한 임금과 신하들이 있는데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망했느냐. 선인은 선한 결과, 악인은 악한 결과가 통용되지 않는 이러한 이치를 원망하는 거죠. 하늘은 왜 선한 자에게 화를 주고 악한 자에게 복을 주는가? 이거죠. 슬프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늘의 뜻이냐? 하늘의 뜻이라면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이에게 재앙을 줘. 권선징악이죠. 그러나 이게 하늘의 뜻이라면 어둡고 막연해. 그 이치를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 지사죠.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보다도 한만 더해질 뿐이구려 해서 울분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태도라든가 어떤 삶 자체 또는 현실 자체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몽유가 끝난 다음에, 강몽 다음에 논평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 그리고 현실 태도나 어떤 개선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깨달음이나 이런 인식 과정도 없다.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문제. 자,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제기할 수 있는 질문. 내용과 일치가 돼야 의문 제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1번에 등장인물 모두 하나의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인물들로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인물로 설정한 이유는 뭘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다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잖아. 그죠? 단종, 생육신, 사육신. 꿈을 깬 이유, 강몽이죠. 현실이 꿈꾸기 전의 현실보다 한층 더 고양된 현실. 근데 고양됐다는 것은 뭐야? 한층 더 좋은, 말하자면은 더 나은 형태로 enhance다. enhance.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스페링이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 올라갔다 이거죠. 근데 현실이 더 개선되거나 더 나아진 게 없잖아요. 요게 조심하란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소개한 이유가 이겁니다. 고양된 현실로 설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비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의적으로 빗대어서 이렇게 우화 형식의 몽유롭게 몽에다가 빗대어서 썼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 가능하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건의 전개 과정보다도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했다. 그 효과는 뭘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 초점 대상이 되는 인물, 단종, 그 다음에 원자어, 사육신들, 원망을 품은 인물로 설정했죠.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 좋은 문제. 평이하면서도. 자, 2번에 원자의 인물 성격. 자, 원자는 몽유자잖아요. 꿈을 꾼 자잖아. 그러니까 1번 의를 매우 가치 있게. 의로운 인물이죠. 자폐 성격 이거는 현실에 소외되거나 불만을 품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심리적인 병적 증상, 자폐의식,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심리적인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자신의 문제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문제. 이게 지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아까 말했죠. 지사적인 인물이 뭐냐? 나라의 일을 먼저 걱정하는 공동체 이익 맞는 거고, 주변인들의 지조를 그리워했다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큼 인품이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게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보면 경론을 벌이는 상황에도 아까 복권순이하고 임금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무리하게 개진하지 않을 만큼 겸손하다. 근데 겸손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복권순이하고 임금하고의 그 대화 상황만 나왔지, 자기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있었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시문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틀리고 맞는 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허자가 들어갔다. 원자, 허. 그만큼 허무주의. 요건 아니죠. 그래서 확실하게 맞는 걸로 기역, 디귿, 니을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사육신, 생육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53년 단종 계유정난인데 왕에게 김종서를 살해하고 사후에 왕에게 알리고 왕명로 중신들을 소집한 후에 영의정과 이주판서를 다 죽이고 장의정도 유배시켰어. 이게 바로 이제 계유정 난리입니다. 난리. 이 수양대군이 이제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종이 왕위를 물러나게 하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육신, 생육신의 이야기야. 자, 1번. 자, 적절치 않은 것이죠. 자, 골라보면. 자, 1번. 원자허 야복을 입은 인물이나 벼슬아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꿈속에 나온 인물들이잖아. 사육신이나 생육신의 인물들이야. 작품 속에 반영됐다 했으니까 맞고, 2번에 선의를 빙자해서 왕위를 물려준다. 임금을 치고서 정의를 외쳤다. 그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복건슨이잖아요. 제시문에서 왕위를 빙자해가지고 왕을 몰아냈다. 그러면 나쁜 놈이다. 이것은 수양대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죠. 수양대군이 왕위를 뺏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순우탕 내임금은 허물이었고 다만 그것을 빙자하는 신하들이 도적놈이다. 이것은 단종의 분개한 마음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죠. 꿈속에 나오는 왕은 단종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꿈속에서 만난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훌륭한 모습. 작가는 이들을 긍정적으로 당연한 거고. 5번에 작중 배경은 계유정난과 관련이 있고 작품 속에서 무인이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계유정난 때 칼을 휘두른 것은 누구야? 수양대군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작품 속에 나타난 이 무인은 이 계유정난 때의 활약한 무인이 아니라 그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쫓겨난 단종, 그 단종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활약하고자 했던 무인 누구야? 유흥부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흥부가 계유정난 때 활약한 게 아니야. 이건 이제 오해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유정난 때 활약한 무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단 말이야. 자, 요런 문제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이 좋은 문제 요것도 있어요. 6번에 A에 대한 왕의 판단은 뭐냐? 이 A가 바로 아까 복건슨이가 했던 말이야. 자, 여기 있죠? 이 복건슨이가 요순우탕 임금이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종이 아니다. 신하들이 잘못이다. 임금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왕의 판단은 뭐냐? 충성심을 과시한다. 이게 아니라 너는 잘못됐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으는 자세다. 이건 아니고 울분이 너무 앞서서 사리의 본질을 잘못 파악했다.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복건순이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나의 의중을 떠보려 한 거 이런 건 아니고 나의 속마음을 대변해 이건 아니죠. 의견이 대립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윗글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들이니까 잘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서술자가 직접 개입, 그런 건 안 나와요. 인물들의 첨예한 갈등, 여기서 이제 복건순이하고 뭐 단종하고 의견 대립도 있지만 첨예한 갈등을 통해서 극단적인 대립, 그런 걸로 주제의식을 드러낸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같은 뜻을 보이고 있고 표면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점에 대해서 의견 대립만 보이고 있는 것이지 첨예한 갈등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낸 건 아닙니다. 역순행적 아니고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간 거 없고 역사가 사실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요거는 문학이에요. 주관적이고 우의적으로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쓴 거다 이거죠. 보여주기와 말하기, 뭐 대화, 또 서술자의 서술, 직접 서술, 대화, 행위, 액션 이런 거 보여주기 말하기를 혼용해서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났으니까 이게 맞는 것이죠. 자, EBS에 나와 있는 지문도 바로 요겁니다. 이 가번의 원생몽유록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내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뭐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나번은 바로 이제 원생몽유록의 내용이에요. 다시 읽지 않아도 되겠죠. 원자은은 강계한 선비였다. 책을 펼쳐 보이는데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꿈속에 들어가죠. 꿈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임몽 단계죠. 그래서 꿈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시를 쓰고, 그래서 이 시 내용이 강물들이 오열하며 흐르지 못하고 이렇게 의인화를 통해서 원자의 감정을 그대로 옮아간 감정이입의 기법도 있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내를 만나. 그리고 원자를 초청을 하죠. 우리 임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임금을 만나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원자는 들어가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임금이 이제 일찍부터 그대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하면서 원자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복권순이가 이제 요순우탕 임금이 죄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종이 아니다. 신하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서로 의견 대립이 표면상으로 있는 이 대목이고 또 복권순이가 얼른 인정을 하죠. 사과를 했다. 그리고 그만두시오 하면서 우리 울분을 토로해 보자 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보자 하면서 서로 이제 시를 짓고 울분을 토로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무인 유흥부의 등장으로 이 썩은 선비들아 하면서 왜 그때 같이 빨리 대들지를 못했느냐 하면서 이 문인과 무인 사이의 갈등. 그러나 이건 이제 뭐 완전히 첨예한 진짜 원수지간의 그런 대립이 아닙니다. 같은 충신들끼리의 의견 대립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서로 울분을 토로하고 나서 이제 해월거사가 이 천지의 이치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울분을 토로하는 대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실에 대한 개선이나 어떤 해결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쭉 인몽에서부터 강몽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대목이다. 자,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나를 읽은 후에 요게 이제 바로 원생몽유록이죠. 원생몽유록.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원자가 처한 상황, 그의 성격 묘사했죠. 몽의자의 성격 드러내서 주제의식. 뭐 당연한 이야기고 인몽 이전의 시대 현실에 대해서 원자가 울분 몽 중에서 임금이 높이 평가하는 원자의 지조로 이어진다. 맞고 해월거사가 원자의 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뭐냐? 원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고뇌가 몽유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어떤 거 현실의 개선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만과 어떤 그 울분의 상황이 연속되고 있으니까 뭐 완전히 해소됐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4번에 해월거사가 안타까워했죠. 몽유자의 경험을 다른 인물이 됐고 몽중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덧붙이는 경우다. 해월거사는 논평을 했잖아. 그 다음에 원자가 꿈속에서 여러 사람과 흥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제도권에 소외된 식자층이 유식계층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꿈을 통해서 담화 형식을 통해서 드러냈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바탕으로 원생모기록을 이해해라. 기억이 뭐냐면은 여기 나왔죠. 임제는 바로 이러한 병자사화를 소재로 정치권력의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 원생모기록을 창작했다. 역사의식을 담았다. 자, 요 내용이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자, 이걸로 이해해라. 자, 이상하게 짝이 없어 몹시 불안해했다. 요거는 이제 원자가 꿈속에서 임금을 만났을 때 좀 불안해했죠. 근데 이 모습은 세조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의 상황에 대한 자아의 연민을 형상화했다. 이 원자가 왕위를 뺏긴 단종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지금 꿈속에서 영문을 모르고 단종과 신하들을 만나고 있잖아.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한 것이지 무슨 뭐 단종에 대한 연민 요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권쓴 사람의 인식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대한 사육신의 입장하고 똑같고 다 맞습니다. 또 억울함, 이것은 단종과 여섯 신하가 모두 느끼는 감정, 이 억울함 맞죠. 썩은 선비들과는 이를 이루지 못하겠다. 이 과정은 문신들의 우유부담만을 질책한 유흥부, 이 무신이죠. 무신의 입장하고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복선왕은 하늘의 동화 아니었던가. 인과응보, 권선징어. 이 말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상황에 대해 작가의 비판적이시고, 근데 이게 잘 실현이 안 됐다는 거죠. 하늘의 이치가 왜 실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하늘의 이치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맞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유클리단 설명 적절치 않은 것. 3번 복권순 이는 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임금이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 기다리고 있었다. 맞고 원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그 사람을 복권순 사람을, 그 다음에 임금은 요순우탕에 대해서 복권순이의 평가와 다른 견해
아니다. 신하가 잘못했다. 맞고 의견의 대립이 있었죠. 원작은 꿈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해월 거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꿈을 깨려고 노력을 했다. 뭐 요거는 의도가 다르단 말이야. 이제 벼락 소리에 꿈을 깼고 해월 거사가 그걸 듣고 논평을 한 것이지 해월 거사한테 논평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고 해월 거사에게 전달하려고 꿈을 깨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의도에 오릅니다. 5번 해월 거사는 원작의 꿈에 등장한 6명의 충절을 높이 평가. 이건 뭐 맞는 것이죠.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임제의 원생몽유록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논의할 것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논의를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강의를 잘 듣고 정리를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에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강의를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면서 시간 관리 잘 하면서 공부를 이 상태로 쭉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